캐나다는 아름다움, 삶의 질, 그리고 환영하는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가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노숙자의 증가부터 의료 시스템의 부담까지 많은 이민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캐나다의 또 다른 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캐나다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 속에 살고 있을까요? 번영과 사회복지의 상징으로 자주 인식되는 캐나다는 덜 드러나는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수 국민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개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빈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독신 성인들에게 매일 부딪히는 도전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약 2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성이나 건강보험, 퇴직 혜택이 없는 저임금 파트타임 직업 여러 개를 전전합니다. 식량 불안정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 특히 수입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음식 선택은 취향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세나 난방비를 감당하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소득 독신 성인이 식량 불안정을 겪는 가구의 38%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 수준과 기본 생계비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주택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임대료가 유례없이 상승해 많은 이들이 과밀하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독신 성인 세입자의 거의 50%가 주거 비용에 짓눌려 있으며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줄어들면서 쉼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과거에는 드물던 임시 캠프가 이제는 많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원주민 공동체에 가해지는 불균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노숙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격차는 캐나다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역사적 불의와 체계적 불평등의 지속적인 영향을 반영합니다. 캐나다로의 이민, 꿈은 겉보기만큼 쉬운 걸까요?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이민자를 환영하는 기회의 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정착하고 성공하는 여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절차의 지연은 가장 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최종 승인받기까지 거의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임시 허가증, 취업, 유학, 여행 등도 자주 지연됩니다. 팬데믹 이후의 적체로 인해 이 기다림은 더 길어졌고 많은 개인과 가족들이 불확실성에 갇혀 삶과 계획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 현실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력과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저임금 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숙련 이민자의 약 40%가 자신의 자격에 훨씬 못 미치는 직무에서 일하며 이는 잠재력 낭비일 뿐 아니라 경력 성장도 가로막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특히 농업 부문은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며 긴 근무 시간과 제한된 법적 보호 아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민 신분은 대부분 한 고용주에 직접적으로 묶여 있어 학대나 부당 대우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나 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활비 급등이 부담을 더합니다. 2023년 기준 토론토에서 평범한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월 평균 임대료는 3,300 캐나다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이민자들에게 이런 재정적 압박은 안정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새 삶을 꿈꾸던 희망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된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렇다면 왜 환자들은 수개월을 기다릴까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의료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도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거주자들, 특히 신규 이민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일상 속 의료 경험이 매끄러운 서비스보다 지연과 배제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대기 시간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까지 환자들은 일반 의사의 진료 후 전문 진료나 수술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 약 27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바스코샤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이 대기 시간이 40주 이상으로 더 길어지기도 하며 환자들은 고통과 불확실성, 합병증 위험 속에 방치되곤 합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 3개월의 대기 기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보험에 의존하거나 응급 상황에서도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정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1차 진료 의사의 부족입니다. 현재 6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주치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진료 기반이 없는 이들은 과밀한 워크인, 클리닉이나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 시설은 이미 환자 수와 인력 부족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공공의료보험은 모든 건강 관련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치과 진료, 시력검사, 처방약 등 필수 서비스는 기본 보장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보험이나 직접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격차는 보편적 의료라는 이상과 많은 국민이 매일 겪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캐나다와 원주민의 아픈 이야기. 현대 국경이 그어지고 도시가 형성되기 오래전부터 지금의 캐나다 땅은 번영하는 원주민 문명들의 고향이었습니다.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공동체는 땅과의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 언어, 삶의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착민들의 도래는 수세기에 걸친 혼란, 강제 이주, 그리고 체계적인 불평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식민화의 가장 고통스러운 유산 중 하나는 기숙학교 제도입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가족에게서 강제로 떼어내어 유럽 캐나다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기관에 보내졌습니다. 이들 학교는 원주민 언어나 관습 사용을 금지했고 많은 아이들이 반김, 정서적 외상, 신체적 학대를 겪었습니다. 이 제도의 영향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보건, 교육, 공동체 복지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지만 이 역사의 상처는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깨끗한 식수 접근권, 토지 권리의 인정, 평등한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기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진전은 더디며 체계적인 장벽은 여전합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공식적인 인정, 보상 프로그램, 진실조사위원회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원주민 지도자들은 진정한 변화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넘어서야 하며 지속적인 행동,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 그리고 정의와 치유를 위한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전한 나라, 증가하는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자주 평가되며 낮은 범죄율과 평화로운 도시들로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주목할 만한 사건들은 공공안전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도시인 토론토는 폭력 범죄의 눈에 띄는 증가를 목격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토론토에서는 역습 건의 살인과 1000건이 넘는 대중교통 내 폭력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불과 3년 전 기록된 659건에 비해 놀라운 증가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지하철역에서 한 16세 브라질 학생이 치명적으로 흉기에 찔린 사건으로 안전한 나라로 알려진 캐나다에서도 공공장소가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캐나다의 전체 범죄율은 여전히 세계의 많은 도시들, 특히 상파울루나 뉴욕 같은 대도시보다 훨씬 낮지만 총기 관련 범죄와 이유 없는 공격의 증가로 인해 장기 거주자들과 신규 이민자 모두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건강, 경찰력,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도시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남아있지만 도시 지역에서의 변화하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장소에서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캐나다에 숨겨진 아름다움,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 야생의 장소들. 동쪽의 대서양에서 서쪽의 태평양까지 그리고 북쪽, 북극권 깊숙이 뻗어있는 캐나다는 광대하고 다양하며 경이로운 자연 풍경으로 정의되는 나라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복잡함이 존재하지만 그 광활한 지리와 아름다움은 여전히 캐나다의 가장 찬사받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동부 해안에는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 같은 주들이 있으며 거친 해안선과 절벽 위 등대, 수백 년의 해양 문화를 간직한 어촌들이 펼쳐집니다. 내륙으로 들어서면 매니토바와 서스케처원의 평탄하고 넓은 대초원이 펼쳐지며 이곳은 캐나다 농업의 중심지로 밀밭이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하늘은 끝없이 펼쳐집니다. 서쪽으로 가면 대륙에서 가장 사진이 잘 받는 배경 중 하나인 로키 산맥이 웅장하게 솟아 있습니다. 밴프와 제스퍼 같은 국립공원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알파인 호수, 빙하, 그리고 풍부한 야생동물을 제공합니다. 더 북쪽에는 북극 지역이 거칠고 손대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며 북극곰이 거닐고 오로라가 하늘을 춤추고 원주민 공동체가 조상들의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계절 기후는 그 지형에 더욱 풍성한 매력을 더합니다. 겨울에는 오타와와 몬트리올 같은 도시들이 아이스 스케이트 트레일과 눈 덮인 건축물로 겨울 왕국으로 변신합니다. 밴쿠버의 봄은 벚꽃과 온화한 기온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름은 해안에서 내륙까지 호수, 숲, 음악 축제 등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온타리오와 퀘벡의 숲이 선명한 붉은색과 황금빛으로 물들며 캐나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연 경관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사계절, 모든 지역마다 캐나다는 고유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각의 풍경은 자연과 문화가 함께 빚어낸 고유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캐나다에 대한 보다 솔직한 시선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다른 어떤 곳처럼 그 나름의 도전도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진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